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베트남의 수중 인형극.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특유의 낙천성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해안선을 따라 생산되는 풍부한 해산물과 메콩 델타 지역의 비옥한 평야가 거둬들이는 세계적인 쌀 생산국 베트남. 오랜 굴곡의 역사와 다양한 세계가 만나는 곳에서 그들이 이뤄온 절묘한 맛의 조화와 베트남만의 독특한 향기는 무엇인지. 시클러와 아오자이의 나라 베트남.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내는 미각의 향연 속에서 과연 베트남은 어떤 특별한 맛으로 기억될지. 이제 동양의 맛 그 신비한 전설을 따라가 보자. 새벽 3시, 베트남의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이곳은 반미 공장이다. 찰진 소리를 내는 반미의 반죽 소리는 빵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종의 프랑스식 바게트 빵인 반미는 과거 오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지내온 탓에 이젠 베트남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됐다. 30cm 정도의 길쭉한 바게트 빵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번엔 오븐판에 가지런히 정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반죽을 늘어놓은 모양이 꽤나 숙련된 솜씨다. 빵을 고루 잘 익게 하기 위해선 반죽 한가운데 홈을 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계절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북부와는 달리 호치민을 위시한 베트남 남부 지역은 1년 내내 열대 몬순 기후로 연평균 25도를 웃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선선한 새벽에도 어느새 땀은 비오듯 쏟아지게 마련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이처럼 부지런을 떠는 데는 이런 이유도 없지 않다. 갓 구워낸 반미가 바구니 하나가득 수북하게 쌓이는 걸 보니 특유의 고소한 내음이 콧끝까지 전해지는 듯 싶다. 반미는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첫 손님을 맞는다. 다들 한 봉지씩 사들고 가는 건 그만큼 일상식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오토바이는 어둠을 뚫고 베트남의 아침을 맞으러 간다. 우리에겐 사이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 호치민. 골목 곳곳에서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긴다. 대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가까운 식당에서 해결한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후덥지근해서 집안보단 바깥 공기가 오히려 더 시원할 뿐더러 직접 음식을 해먹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식단도 천차만별이다. 한쪽에서 잘 익은 스테이크에 계란 프라이로 든든히 배를 채우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선 샐러드로 가볍게 아침을 대신하는데 여기에 반미를 더해 즉석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호치민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물결을 헤치고 지나다 보면 노점의 먹을거리 하나가 눈에 띈다.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을 쓴 여인이 구워내는 이것은 우리식의 찹쌀떡인 반쭈이. 이것을 먹기 좋게 자르고 여기에 야자수즙을 부으면 근사한 먹을거리가 된다. 도시 한편에선 또 다른 서민들의 아침이 열리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베트남식 쌀국수의 일종인 분이 그것이다. 뼈다귀를 우려낸 뜨거운 국물에 쌀국수와 갖가지 향채를 넣고 저민 소고기를 얹으면 분보. 여기에 소고기 대신 닭고기 국물을 부으면 분가가 된다. 일반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퍼의 맛이 그 담백함에 있다면 분은
고추를 넣어 얼큰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 또한 부담 없는 가격에 소화도 잘 돼 건강식으로도 그만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경 국가다. 열대 기후에 1년 산모작이 가능한 완벽한 기후 조건으로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을 가졌을 만큼 우수한 품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디 그뿐인가? 풍족한 해산물과 열대 과일들까지 베트남은 자연이 가져다준 놀라운 풍요로움에 흠뻑 취해 있다. Việt Nam, gạo là cái lương thực chính của Việt Nam, là vì chúng tôi cái nước nông nghiệp sản xuất ra gạo, đó là cái lương thực chính vì chúng tôi sản xuất ra đó. Nhưng mà một cái thứ nữa rất là quan trọng là trong gạo nó có cũng có những chất dinh dưỡng cần thiết để cho người Việt Nam sử dụng, đó có thể nó sẽ làm cho sức khỏe của mình tồn tại phát triển một cách rất là bền bỉ được. 호치민의 재래시장인 무오이 시장은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로 넘쳐난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시장 틈바구니에선 그들만의 독특한 활기마저 느껴진다. 난생 처음 보는 야채와 과일들 앞에선 한 번쯤 시선을 멈추게 되기도 한다. 베트남엔 아직 냉장고가 없는 가정이 많다.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그날그날의 신선한 찬거리를 사러 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무오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허기를 느낄 만큼의 시간이 흘러 있다. 시장 한켠엔 노점 먹을거리들이 빠지지 않는다. 이곳의 먹을거리라고 별반 다르진 않다. 그러나 시장이 반찬이란 말처럼 짧은 시간 간단한 요깃거리도 이들에겐 꿀맛이지 않을까. 그렇게 베트남의 발걸음은 좀처럼 지칠 줄 모른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선 종종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호치민의 오페라 하우스 광장.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무료 공연이 그것인데 공연을 감상하는 이들의 표정이 여간 진지하지 않다. 마치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듯 이 무료 공연에 심취해버린 모습들. 그나마 베트남에선 가장 왕성한 개방 정책과 유행이 앞선다는 호치민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볼거리가 흔치 않다는 얘기일 것이다. 베트남의 오전 일과는 보통 11시면 끝난다.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이다 보니 점심시간 소문난 음식점 앞엔 언제나 오토바이로 만원.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오토바이 주차장 또한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닐까 싶다. 베트남에선 의식주란 말 대신 식이주란 표현을 쓸 만큼 먹거리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껌빈저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인 서민 음식점이다. 밥과 국을 위시해 진열된 반찬들의 가짓수만도 수십 가지. 그중에서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밥 위에 얹어 먹는데 껌디아란 이 정식 메뉴가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Tại đây thì bán thứ nhất là bình dân, thứ hai là bán bình dân á, rồi phù hợp với người lao động. Vậy thôi với đồ ăn ngon nữa, vừa miệng ăn. 베트남 사람들에게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여유롭고 즐거운 한때다. 껌디아는 언뜻 보기에 그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개인의 식성이나 입맛에 맞춰 먹을 수 있으니 음식을 고르는 재미에 그 맛까지. 그 만족도도 클 수밖에 없다. Xin hỏi không có chip xí được không? Cái món này gọi là gì? Cái này là sườn nướng, còn cái này là món ăn Việt Nam rất là ngon, mời các bạn đến Việt Nam và ăn.
굳이 과거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천년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세기는 베트남에 있어서 굴곡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까지 도시 곳곳에서 그 시절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던 1975년 베트남은 비로소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호치민이 있었다. 베트남 국민들의 절대 우상이자 민족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호치민 장군은 지금도 호아저씨란 애칭으로 불릴 만큼 친근한 인물인데 옛 사이공을 지금의 호치민이란 명칭으로 바꾼 것도 그를 기리기 위함이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베트남 국민에게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낸 독립은 민족의 저력을 새삼 확인케 했다.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승자가 됐지만 아픈 역사만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잔혹한 피해상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호치민에서 동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엔 베트남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운 구찌 터널이 있다. 지금 이곳은 베트남의 아픈 과거이자 자랑이다. 적은 아무데도 없으나 어디에나 있다던 당시 한 미군의 말은 베트남 게릴라전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Cấu trúc địa đạo nó có 3 tầng. Tầng thứ nhất nó sâu khoảng 3 mét, tầng thứ hai nó sâu khoảng 6 mét, tầng thứ ba nó sâu từ 8 mét đến 10 mét. Và địa đạo được nối liền ấp, xã liền xã, được nối liền trong 6 xã phía bắc của huyện Củ Chi này. Có tổng chiều dài của địa đạo là 250 cây số đường hầm và một số đường thông ra sông Sài Gòn. 깊이 300m, 길이 250km의 구찌 터널을 직접 손으로 파내려 갔다고 하니 또 한 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Đây dưới nước nó sâu 15 mét, phía trên như sử dụng. Bây giờ vẫn còn nước. Đây. Và đây là đầu để khiêng nước, hút nước lên đỡ đây. Mỗi người một đầu khiêng như vậy biết, như vậy, không nấu nước. Và đây là cái lỗ thông hơi để đưa không khí xuống đường hầm. Lỗ thông hơi đó. Còn đây là gỗ từ trong chiến tranh còn lại đến bây giờ chưa có thay đổi. Trong chiến tranh thì chỉ dùng đèn pin, đèn dầu thôi, không có đèn điện. Đây là chỗ cái hầm diệt khẩu đây. Đây là một số dụng cụ dùng để giải phẫu kia còn lại. Đây là cái nhà bếp mình đang sử dụng ở đây. Bên trong này thì nó có nguyên khối bên trong này. Nó sẽ đưa khối vào bên trong, nó qua từng một chiếc khối. Ủi này khối sang một khác. Đó. Có cái ốc nguyên khối đó, bóc từng một chiếc khối ụ này khối sang phải bóc vào bên kia. 불을 지필 때도 부엌의 위치와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연기를 내보내 적군에게 발각됨을 막았던 것이다. 오랜 전쟁과 지하 게릴라 생활은 베트남 음식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가능한 불의 사용을 줄인 장기간 보관 가능하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자연스레 발달했고 결국 그러한 생명력은 자유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전쟁 시엔 말려서 휴대하고 다니며 먹기도 했던 반짱은 전쟁 속에 지난 역사가 녹아든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 쌀 반죽을 끓인 다음 그것을 얇게 펴서 소뚜껑에 짜낸 일명 라이스 페이퍼. 쌀종이라고도 불리는 반짱은 찢어질 듯 얇게 짜내 대나무판에 말린다. 반짱은 그 형태에 따라 깨를 박아 두껍게 만든 반꾸온과 쌀 반죽으로만 얇게 만든 반능으로 나뉜다. Cái này gọi là gì? Cái này gọi là gì nè? Bánh tráng. À, cái này làm bằng gì? Làm bằng bột gạo. Cái muối này làm bao nhiêu cái? 1.000 cái. 1.000 cái hả? À. Cái này là ai mua?
có điểm á, người ta thâu vô đặng người ta xuất khẩu á, người ta đi nước ngoài. 반짱은 대나무 판에 붙여 햇볕에 말리는 것으로 완성. 얼핏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젠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는 걸 보면 반짱이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빼놓을 수 없는 베트남 대표 음식임엔 틀림없다. 반세어는 반짱을 응용한 음식의 하나로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단한 먹을거리다. 우선 그 재료를 보면 녹두나물에 돼지고기, 새우 등 갖가지 재료를 준비해 얇게 두른 쌀반죽에 더하면 일종의 베트남식 빈대떡쯤 될까. 이때 쓰이는 깊게 홈이 패인 프라이팬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조리법이 간단하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독특한 맛은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을까?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서 북동쪽으로 250km 떨어진 이곳 판티엣에 그 본고장의 맛이 숨어 있다. 판티엣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생선 썩은 듯한 고약한 비린내가 코끝에 진동한다. 이게 바로 그 베트남 맛의 비밀인 젓갈과 비슷한 발효식품의 일종인 생선 소스 누엉맘이다. 본고장인 만큼 이곳엔 누엉맘을 직접 담궈 내다 파는 가정이 많은데 한 집안 주부의 음식 솜씨는 누엉맘의 맛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보통 멸치류의 까껌이나 그 밖에 작은 생선에 소금을 넣고 절인 후 이것을 큰 통에 넣고 6개월간 발효시킨다. 보통 한 통에 들어가는 양이 3톤이라고 하니 그 양의 엄청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걸러진 붉고 투명한 액체가 누엉맘. 최근엔 해외 수출까지 한다고 하니 단연 동남아시아의 대표 소스로 손색이 없다. 오랜 세월 다양한 민족의 음식 문화를 접해오면서도 베트남 음식에서 누엉맘은 약방의 감초처럼 쓰여왔는데 베트남 고유의 맛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Giờ cá thì nó nhiều, thì người Việt Nam chế biến nó thành loại nước mắm. Đó cũng là cái đặc thù đối với các nước trên thế giới. Đó là vì cá nó nhiều thành ra chế biến nó thành một cái loại nước mắm hoặc là mắm để sử dụng dùng lâu. Thì trong cái nước mắm này đó, khi chế biến thức ăn thì nó là cũng một cái loại nước chấm rất là đặc trưng. Vừa để tăng thêm hương vị của món ăn, nhưng mà đồng thời nó cũng là thể hiện làm cho món ăn thêm đậm đà hấp dẫn. 현재 베트남엔 공식 통계로만도 54개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그들은 안으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세상 속에선 단지 베트남 국민일 뿐이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오랜 세월 묻어온 베트남의 진가를 이제 다시금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그들 속에 잠자고 있던 옛 영화를 꿈꾸는 건 아닐런지. 어쩌면 그 태동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아직 이른 새벽, 메콩강 유역 수상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달빛이 인도해준다. 칸토의 수상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뜻밖의 배 한 척. 수상시장을 향해 가는 음료수 전용선이다. 좁은 배 안에 각종 음료수와 커피까지 수상시장으로 모여드는 크고 작은 3천여 척의 배들은 저마다의 품목을 한 가지씩 실은 전문 상점이다. 20여 년 전 생겨난 칸토의 까이랑 수상시장은 베트남의 명물이 됐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즉석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곳엔 생활의 활기가 넘쳐난다.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곳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 어김없이 등장한 각종 먹거리 전용선이 눈길을 끈다. 수상시장 곳곳엔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치와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각각의 전용선마다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으로 이색 간판을 매달아 놓는가 하면 작은 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작은 화분 하나도 집안을 꾸며주는 소품이 된다. 이들에겐 이 배 한 척이 살림집이요 메콩강은 앞마당이기 때문이다. 한 배 가득 실은 감자의 무게는 약 3톤. 그러나 이 많은 양도 2-3시간이면 좋게 다 팔린다고 하니 칸토의 수상시장에서 만난 젊은 상인들은 절로 신이 난다. Này sống vú mình ngủ mới được 2.000. Mà cái lớn á. Mỗi ngày chị bán được bao nhiêu? Một bữa hả? Một bữa tới 6 tấn mấy. Là 6.000 mấy ký á. 6.000 mấy ký một bữa. 보통 아침 6시에 열린 수상시장은 오전 8시를 전후해 파장한다. 파장 시간이 다가오면 슬슬 허기진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아침 장사길, 갖가지 향채와 고기를 듬뿍 얹어주는 국수 전용선 아주머니의 후덕한 인심은 우리네 시골 그것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그런 날이면 국수 전용선에서 사먹는 뜨거운 퍼 한 그릇도 유난히 시원하기 마련이다. 메콩강의 풍요로움은 이곳 사람들의 표정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도 즐거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들. 10가지의 욕심을 채우기보단 한 가지의 행복을 챙길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자연을 닮아 있다. 3,0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어느새 바다다. 이는 그만큼 각종 해산물이 싸고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엔 베트남의 해산물 맛기행에 나서보자. 생선을 요리할 땐 먼저 살아있는 생선을 칼등으로 기절시킨 후에 손질하는데 이는 그 신선함을 배로 증가시켜준다고 한다. 게 요리 역시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해산물 중 하나.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이곳은 이미 해산물 요리로 꽤나 유명한 곳이다. 여기에 독특한 모양의 새우는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손질한 해산물들을 각각 찜통에 넣고 푹 삶아낸다. 뜨겁게 가해지는 열을 이기다 못해 한편에선 냄비 뚜껑까지 들썩이고 이쯤 되면 해산물의 신선도가 높을수록 요리 과정 또한 요란해질 수밖에 없다.
삶은 해산물은 숯불에 굽는데 이러한 조리 방법은 기존의 해산물 요리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맛을 가미시킨다. 여기에 생선찜까지 완성되면 근사한 베트남 해산물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진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을 찾은 이방인들이 한 번쯤 맛보게 되는 요리가 있다. 부어이 떠이란 이름의 이 요리는 우리말론 코끼리 귀란 뜻이다. 그 생긴 모양이 흡사 코끼리 귀를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데 앞만 봐도 코끼리 귀로는 안 보이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마련인가 보다. 베트남 요리는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치기보단 단순함에 고유의 향료와 향채를 더함으로써 맛을 내는 것이다. 관광객들 중엔 처음에 요리 이름만 듣고 은근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이국적인 맛에 한 번쯤 더 젓가락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It's very popular. People even travel around here and they want to come and order an elephant fish. That's the one they're looking for. It's very popular. 베트남은 과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열대 과일들이 풍성하다. 형형색색의 당도 높은 과일들은 그 이름을 다 댈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데 이 중엔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크시나 독특한 냄새를 품은 서울이행 등 난생 처음 보는 과일들도 여럿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의 왕 서울이행은 겉모습과 달리 부드러운 생크림 맛이 일품이고 하얀 과육이 꽉 찬 만크스는 역시 과일의 여왕답다. 보트를 타고 메콩강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드래곤 섬. 이곳은 섬 전체가 온통 열대 과일로 채워져 있는 말 그대로 과일 섬이다. 특히나 무더운 열대 지방에서 톡 쏘는 과일즙은 생각만 해도 미각을 돋구기에 충분하다. 과일섬에서 직접 과일섬의 다양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엔 여느 베트남 음식에선 느낄 수 없는 묘한 즐거움이 있다. Đây là sake, thơm, thanh long. Chị thấy cái nào ngon nhất? Cái nào Chị thích cái nào? Ở đây mỗi một thứ là có một mùi vị riêng. Mình thử ra thứ nào cũng ngon hết. 열대 기후의 녹음 속에서 만나는 서울잉에선 새삼 베트남의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겨난다. 이곳은 과일을 이용한 다양한 간의 공장이 여러 곳 있다. 야자수 껍질을 땔감으로 써가며 자연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선 왠지 모를 소박함과 겸손의 미덕마저 느껴진다. 야자수즙을 설탕과 함께 녹여 만든 과일 사탕을 엿가락처럼 느려 능숙한 손놀림으로 모양을 뽑아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탕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포장하면 그것으로 완성. 한적한 이웃 농가에선 또 다른 작업들이 한창이다. 야자수 즙을 쏟아내고 그 속을 말끔히 깎아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그리곤 솥에 설탕을 넣고 졸이면 단맛의 과일 과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간토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 소크창. 이곳에 자리한 300여 년 역사의 크메르 불교 사원엔 아주 특별한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박지사원이다.
잠시 사원한 나무 위로 시선을 옮겨보자 마치 나무 열매처럼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저것. 수천 마리 박쥐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처음엔 한 마리였던 것이 이젠 수천 마리로 불어 주민들보다도 많아졌는데 특이하게도 이 박쥐들은 사원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영험함 때문일까? 소크창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이 박쥐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원 밖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비록 베트남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종교는 단순히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진 않아 보인다. 그들 자신 안에 믿음을 주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위안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아마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다. 이곳은 떠이닝에 있는 까오다이교 사원. 하늘의 눈이란 천안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까오다이교는 독특한 복합 종교다. 불교와 도교, 유교와 기독교까지 각 종교에서 모두 4명의 성인을 동시에 섬기는 까오다이교 신도들은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하루 4번 의식을 올린다. 신도 200만 명의 까오다이교가 갖는 독특한 교리는 베트남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일까? 까오다이교 사원은 이들의 종교의식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이방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들어왔고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중요치 않다. 기도 시간. 까오다이교 성전 앞에선 신비감마저 감돈다. 그들에게 종교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자신들만의 색깔로 승화시키려는 작업일 뿐이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 베트남인들의 모습이다. 불교 신자들이 한 달에 4번 채식을 먹는 것처럼 까오다이교 신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만큼은 온전히 야채로만 차려진 식단 껌짜이를 먹는다. 보통 채식이라고 하면 고작 삶거나 데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껌짜이는 한정된 재료에 여러 가지 조리법을 가미해 그 맛을 다양화하고 있다. 호치민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 교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차려입은 흰색 아오자이가 눈부시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한동안 옷의 비효율성으로 착용이 금지됐던 아오자이는 이제 학생들의 교복으로까지 입혀지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토바이가 생활화되어 있는 베트남에선 다소곳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학생이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국 땅 베트남에서 발견하게 되는 낯익은 모습이 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3355 노점에 모여 앉아 간식을 즐기는 모습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하긴 생김새나 쓰는 말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엔 사람 사는 곳이니 말이다.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즐겨 먹는 군것질거리 중 하나인 반꾸원. 반꾸원은 얇은 반장에 다진 고기와 야채를 함께 말아서 만든다. 이를 베트남 특유의 소스에 찍어 먹으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입맛을 돋운다. 호치민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장이란 벤탄 시장.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를 단번에 느끼려면 시장에 가라는 말처럼 벤탄 시장은 베트남의 오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다양한 볼거리에 눈이 즐겁고 그에 못지않은 갖가지 먹을거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한낮에 시장을 한 바퀴쯤 돌았을 때 문득 갈증이 느껴진다면 사탕수수를 갈아 만든 능미야로 목을 축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에 담긴 능미야에 빨대를 꽂아 먹는 모습이 이채롭다.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각종 과일과 작물로 만드는 베트남식 팥빙수, 째를 먹어보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데 좋을 듯 싶다. 벤탄 시장은 그야말로 만물상, 없는 게 없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는 것이 있다면 커피. 현재 베트남에선 4가지 종류의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여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북부 사람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반면 서구 문화의 개방 속도와 유행에 민감한 남부 호치민에선 차보다 진한 커피를 즐겨 마신다. Đủ khả năng để mà cho một cái sự so sánh cho nó tương đối là phong phú, chính xác. Nhưng mà chỉ nói ở góc cạnh riêng cái sự hiểu biết của mình đó, thì tôi thấy là món ăn Việt Nam đó thì nó thể hiện được cái sự dồi dào, phong phú về cái gia vị. Từ cái gia vị đó nó làm cho món ăn nó có nhiều cái đặc trưng mà không món nào giống món nào.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좌우하는 것이 비단 그 맛이나 전통에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 나라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전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호치민에 있는 한 음식점. 일찌감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 음식점 바닥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온통 흩어져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도통 치울 줄 모르는데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껌탑이란 이름의 누룽지와 비슷한 이 음식을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멋진 볼거리로 그 맛을 더한 것이다. 오늘 이곳에선 이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베트남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늦은 시간에도 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는 베트남의 열대 기후지만 밤 시간 그나마 한풀 꺾인 더위에 저녁 식사는 한층 흥이 오른다. 길가 한편에선 이열치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돼지 통구이가 한창 달궈지고 있다. 미끈하게 손질된 새끼 돼지를 형태 그대로 꼬챙이에 끼워 굽기 시작하면 한쪽에선 어느새 보기 좋은 빛깔로 벌겋게 구워진 새끼 돼지 통구이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만 같다. 이렇게 구워진 통구이를 부위별로 먹기 좋게 썰어 놓으면 완성. 차가운 맥주 한 잔에 안주로 곁들여 먹기엔 그만이다. 과거 궁중 요리의 하나였던 염소 요리는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급 요리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리로 꼽는 것이
염소탕인 라오제와 염소 양념구이인 제느응인데 이곳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겨 찾고 있다. 먼저 염소 고기를 끓는 물에 각종 야채와 두부, 면을 넣어 푹 익혀 먹는 라오제는 그 국물 맛이 일품이다. 또한 염소 고기를 양념한 염소 양념 불고기 제느응엔 일종의 쌈으로 반장에 싸서 먹기도 한다. (80년대에) 시작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일명 도이모이 정책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엔 새로운 변화에 퍼가는 베트남의 밤은 식을 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탐닉하는 순간에도 베트남은 늘 공존하고 있다. Qua cái ẩm thực thì thấy được ý thức của người Việt Nam ở chỗ là những người Việt Nam mà yêu quê hương đất nước và luôn luôn muốn giữ cái cội nguồn của dân tộc mình, thì trong cái cách ăn uống, trong cái chừng mực nào đó người ta cũng phải quan tâm để giữ vững, thể hiện cái nét đẹp văn hóa. 천혜의 땅 베트남, 풍요로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여기엔 수백 가지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베트남 고유의 맛으로 살아있다. 이는 세계를 이긴 베트남인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베트남을 사랑한다. 오늘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어느새 베트남을 짙게 물들이고 있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후덥지근해서 집안보단 바깥 공기가 오히려 더 시원할 뿐더러 직접 음식을 해먹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식단도 천차만별이다. 한쪽에서 잘 익은 스테이크에 계란 프라이로 든든히 배를 채우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선 샐러드로 가볍게 아침을 대신하는데 여기에 반미를 더해 즉석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호치민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물결을 헤치고 지나다 보면 노점의 먹을거리 하나가 눈에 띈다.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을 쓴 여인이 구워내는 이것은 우리식의 찹쌀떡인 반쭈이. 이것을 먹기 좋게 자르고 여기에 야자수즙을 부으면 근사한 먹을거리가 된다. 갓 구워낸 반미가 바구니 하나가득 수북하게 쌓이는 걸 보니 특유의 고소한 내음이 콧끝까지 전해지는 듯 싶다. 반미는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첫 손님을 맞는다.
다들 한 봉지씩 사들고 가는 건 그만큼 일상식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오토바이는 어둠을 뚫고 베트남의 아침을 맞으러 간다. 우리에겐 사이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 호치민. 골목 곳곳에서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긴다. 대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가까운 식당에서 해결한다. 낮에 따라 생산되는 풍부한 해산물과 메콩 델타 지역의 비옥한 평야가 거둬들이는 세계적인 쌀 생산국 베트남. 오랜 굴곡의 역사와 다양한 세계가 만나는 곳에서 그들이 이뤄온 절묘한 맛의 조화와 베트남만의 독특한 향기는 무엇인지. 시클러와 아오자이의 나라 베트남.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내는 미각의 향연 속에서 과연 베트남은 어떤 특별한 맛으로 기억될지. 이제 동양의 맛 그 신비한 전설을 따라가 보자. 새벽 3시, 베트남의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이곳은 반미 공장이다. 찰진 소리를 내는 반미의 반죽 소리는 빵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종의 프랑스식 바게트 빵인 반미는 과거 오랜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지내온 탓에 이젠 베트남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됐다. 30cm 정도의 길쭉한 바게트빵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번엔 오븐판에 가지런히 정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반죽을 늘어놓은 모양이 꽤나 숙련된 솜씨다. 빵을 고루 잘 익게 하기 위해선 반죽 한가운데 홈을 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계절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북부와는 달리 호치민을 위시한 베트남 남부 지역은 1년 내내 열대 몬순 기후로 연평균 25도를 웃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선선한 새벽에도 어느새 땀은 비오듯 쏟아지게 마련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이처럼 부지런을 떠는 데엔 이런 이유도 없지 않다.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베트남의 수중 인형극.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둔 특유의 낙천성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해안선을